안녕하세요. 효연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연인의 표정이 좋지 않다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람의 마음이 식는 이유, 그리고 재회 상담사가 사례를 분석하는 비법 필살기, 좀 이거 키포인트겠죠? 그리고 연애 유지, 그리고 재회에 대한 팁, 이런 내용들을 좀 특별하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연인의 표정이 좋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있어요. 방치하는 거. 방치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헤어지시는 커플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해봤는데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여러분의 촉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이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상대가 이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다시 나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별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점검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물론 연인의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잘못하신 거는 사실 그냥 사소한 잘못일 수 있어요. 이게 굳이 이별 사유까지는 아닌 레벨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연인분 입장에서는 그 작은 사소한 레벨의 실수를 보고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별을 생각을 했다면 그래,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는 해요. 그러면 만약 오래전부터 이별을 생각한 연인이라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만약에 진짜 오래전부터 이별을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멘붕이시죠? 그러면은 대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많이 걱정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왜 식는 건지, 이별이라는 걸 왜 하게 되는 건지, 이것부터 사실은 내가 잘 알아야, 그래야 어디서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겠구나, 이런 걸 내가 알고 이런 걸 내가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이별을 하신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별 직전의 위치에 놓여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이 이별은 충분히 지금 내가 잘함으로써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우선은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파악을 하시긴 해야 돼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회 상담사가 사례를 분석하는 비법 필살기, 요걸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대단한 거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들으시고 써먹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두 사람이 만나면서 벌어졌던 사건들 있죠. 그 사건들은 데이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싸운 걸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사건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중앙에다가 시간 순서로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로로.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양 옆에다가 서로의 관점으로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는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어땠을지, 오른쪽에는 내 입장에서 이게 어땠을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양쪽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상대분 관점에서 이 연애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연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기억이 다르거든요. 입장이 다르고 보고 들은 게 다르니까. 그런데
연인분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동일시 욕구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네 생각이랑 똑같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데이트에서도 서로 보고 들은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니까. 최소한 내가 한 말은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말이잖아. 여러분들은 상대의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나 좋은 대로 편집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했는데도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상담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가 문제였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겪은 거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니까 다 사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모르세요.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분석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분들이 너무 용하시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3자가 특히 이제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고 제외를 시켜봤던 사람이 이걸 분석하는 거랑, 그리고 그냥 내가 내 기억을 가지고 혼자 분석하는 거랑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마 크리스마스 데이트겠죠. 그러면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연애가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데이트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관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라는 거를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나는 그냥 연애가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맨날 오빠는 회사에서 밥 먹는 시간도 없어? 오빠는 화장실 가면 내 생각 안 해?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아니 왜 멀쩡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왜 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상대분 입장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서운함 때문에 지쳤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오빠는 왜 내 생각 안 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이런 말은 연인 사이에 하기에는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걸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본인의 감정이 안 좋았던 건데, 근데 이거를 말을 했는데 사실 내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계속해서 나는 일하면서 연락을 안 해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쌓였을 텐데, 그러면은 뭐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라도 좀 약간 서운함을 달래줬어야 되는데 달래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이제 좀 기분이 나쁘죠. 일하는데 왜 괜히 그런 연락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좀 약간 좋지 않은 표정으로 좋지 않게 대한 거지. 그리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남자친구는 날 사랑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뭘 확인한 거예요. 정말 얘는 날 안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까지 왔어.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럼 여자친구도 뭘 기대했을까요? 그래, 평소에는 네가 일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이해는 안 가지만 나 같으면 일을 하다가도 연락을 할 테니까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래 뭐 너 원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크리스마스에도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날 정말 사랑했다면 안 이랬을 텐데. 왜냐면은 나는 연애 초기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거든요. 똑같은 직장을 똑같이 다니면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봤는데, 이야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자친구는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얘는 진짜 마음이 변한 거고, 그러면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사람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내가 멍청한 짓인 거고, 그러면은 얘가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마음이 떠난 건데 내가 나 혼자 좋다고 이러고 있는 게 진짜 바보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계속 상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변한 사람을 겉껍데기만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은 우리는 연애 잘하고 있었는데?
라는 게 상대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좀 정말 적어보시고 점검을 하세요. 이게 적어보는 거랑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랑 되게 결과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듣고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는 사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죠. 해봤는데 제가 말한 대로 여자친구가 서운해했던 것 같아. 남자친구가 지쳤던 것 같아. 그런데 서운해하고 지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 풀리지? 어떻게 해야 여태까지 내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거지? 이 부분은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 모르는 건 왜 그러시는 거냐면 상대분의 심리를 사실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재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이별 원인 중 하나가 애착유형 갈등이거든요. 애착유형이 서로 다르면은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다 다를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가정 환경조차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조차 다를 텐데 그냥 그런 관계를 바라보는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을 애착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똑같은 연애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상대분의 연애 경험, 여태까지 연애해왔던 경험과 내가 여태까지 연애해왔던 경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은 분명히 서로 다르실 거예요. 똑같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좀 연애에 대한 관점일 수 있다. 그게 애착유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런데 이 애착유형이 서로 다르면은 멀쩡히 둘 다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쪽은 상대의 사랑을 의심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특히 회피형이랑 불안형이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불안형 분들이 회피형의 마음을 되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피형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사랑을 하고 있을 때도 불안형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형들 입장에서는 회피형의 행동들을 보고 날 안 사랑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 이걸 좀 안다면 좀 조심할 수 있고, 혹은 좀 내가 미리 조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친구는 자꾸 서운해하고 내 입장에서 왜 자꾸 저딴 소리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로의 애착유형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착유형은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대의 애착유형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상대가 서운해할 때, 지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몰랐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번 기회에 배우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배우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가르쳐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든 거긴 해요. 모르시면 배우러 오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리고 또 이제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상대분의 취향을 전혀 모르던데? 놀랍죠?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상대분의 취향을 모르냐면은 상대분이 그냥 다 맞춰준 경우에 모르더라고요. 내 위주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상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상대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상대 위주로 돌아가는 연애라고 하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르면 그럼 사실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런 연애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좀 연애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상대분의 애착유형을 모른다? 상대분의 취향을 몰랐다? 이 정도로 내가 상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으면은 이건 진짜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배우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도 이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애 유지나 재회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우선은 단도직입적으로 연애 유지 능력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게 있는데 화면에 먼저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 5가지 영역이 모두 탁월하신 분들은 설령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도 꿋꿋이 결혼도 잘하고 또 이제 늙으시면은 행복한 노부부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긴 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해가지고 결혼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5가지 능력이 모두 탁월하신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좀 내가 살펴봤더니 난 5가지 능력이 다 탁월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채워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별을 당할 경우에 속상한 거는 나죠. 그리고 결혼 생각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혼을 하기 싫다면 미리부터 기르셔야 되는 능력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별이라는 거는 사실 매력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력은 사귀는 시점에 이미 충분하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하시고 그냥 내 매력을 좀 더 갈고 닦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매력은 사실 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갈고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상대분이 진짜 뭐 너 안 예쁘다? 너 못생겼다? 너 진짜 뭐 뱃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다고 하면은 물론 그거 고치는 게 맞기는 한데 상대분이 외모 지적을 하면서 나를 밀쳐낸 게 아니라면 사실은 내 외적인 매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상대분 입장에서 거슬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거슬리는 부분들이 이 5가지 부분이에요. 이 5가지 부분에서 거슬렸다고 하면은 내가 괜히 외모를 가꾸는 건 조금 엉뚱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별은 어쨌거나 이런 5가지 능력 중에 내가 없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상대가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벌어진 거라 가지고 재회라는 거는 내가 없었던 능력이 이제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을 때 사실은 재회가 되거든요. 물론 외모 가꾸는 게 제가 안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요. 외모도 물론 가꾸시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일종의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거인 거지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으로 핵심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어디서 상대분이 불편했을지 이걸 살펴보고 그걸 먼저 개선을 하고 이 개선한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별을 했는데 뭐 연락을 해서 보여주든지 SNS를 통해서 보여주든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줘가지고 상대분이 흔들리게 만들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이 연애 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별을 하셨다고 하면 재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애 유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본인 사연을 직접 저희가 봐드렸으면 좋겠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은 진짜 헤어져서 제 가능성이 궁금하시거나 진짜 좀 의논을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연애 유지 능력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시면 멘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 5가지 능력을 다 잘 갖추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 5가지 능력에서 부족할 때 많이 헤어지거든요. 1번만 보더라도 연락 문제만으로도 싸우고 이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좀 여태까지 진짜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상대분도 그래서 이별을 한 것 같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서 보여줘야 될지 이게 고민이실 수 있어요. 제가 잘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하라는 게 진짜 말이 쉬운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보시고 진단지에다가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애 유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부족했던 것 같은지 상대분이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불편했을 것 같은지 실제로 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상대분이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게 어디까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연애 유지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분에게 불편함을 끼친 거 이상으로 내가 좀 메꿔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자친구가 제가 더 이상 싫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세히 적어주셔야 저희도 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찬찬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적으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울었다고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그냥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을 이벤트적으로만 쭉 나열을 하고 양옆으로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만 적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하다가 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게 좀 보이시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반성도 되고 슬프실 수 있기는 해요. 한편으로 이거를 해야 다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거기는 하고. 자, 그래서 자세히 적어주시고 저희한테 카톡을 주시면 카톡 연락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안내 부분 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좀 찬찬히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